신혼 희망타운 하잖아. 신혼 희망타운. 이름을 신혼 희망타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희망을 갖잖아. 이거 희망 고문하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희망 없는 너네들은 나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 살면 절대로 서울로 못 들어와요. 평생 대대손손 못 들어와. 앞으로 300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집값 안 떨어져요. 특히 서울, 경기는 안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이 집착은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사람 줄 서 있다. 자, 그러면 내가 부동산이 떨어질 것이니까 기다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를 봐야 돼요. 어차피 아무도 관심 없어지는 그런 외곽 동네. 그럼 살 필요 없어요, 지금. 더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울, 경기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보는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에요, 내 인생에서.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집값이 떨어진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집값 안 떨어져요. 특히 서울, 경기는 안 떨어져요. 이게 뭐 일본 상황을 보고 뭐 떨어진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한 그런 우리가 반면교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긴 하겠지만 변함은 없는 거거든요. 집도 똑같아요. 그 자녀만큼의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집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수십 년간 그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격이 상승해 왔는지에 대한 신화를 봤잖아. 이것이 과거에는 신화였고 앞으로는 깨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믿음이 사라지기까지는 정말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이 지리적인 위치를 봐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무슨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은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래서 쌓여있는 구조야. 어쩔 수 없어. 지금 자녀교육이 왜 이렇게 치열하냐라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는 항상 그래왔어. 왜냐하면 이 정해진 작은 땅덩어리에서 대한민국 국토의 70%가 산이야. 그럼 쓸 수 있는 땅은 사실상 30%도 안 돼. 그중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는 5%, 10%도 안 돼. 그런 것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을 해온 사회잖아. 지금 이 시대에 부동산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끊임없이 경쟁을 해왔고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리적인 숙명이야. 그냥 앞으로 뭐 1000년, 2000년, 5000년이 지나도 지구 지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여기는 어쩔 수 없다. 끊임없이 경쟁해야 된다. 인구가 5천만이면 경쟁에서 치열하게 사죠. 근데 인구가 뭐 3천만, 4천만이 되면 경쟁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든 있는 곳에서 경쟁을 해야 되고, 지금도 뭐 미국, 일본, 중국 다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된다. 그 경쟁에 가장 크게 심화로 나타나는 것이 교육이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계속 상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이 집착은 버릴 수 없다. 그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살려고 하는 사람 줄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은 차별화된다는 거예요. 차별화가.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르는 부동산은 계속 올라, 떨어지는 부동산은 계속 떨어져. 자, 그러면 내가 부동산이 떨어질 것이니까 기다릴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를 봐야 돼요. 어차피 아무도 관심 없어지는 그런 외곽 동네, 그런 동네에 살 것이다. 그럼 살 필요 없어요, 지금. 더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울, 경기에 살아야 된다. 혹은 도심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지금 보는 가격이 제일 싼 가격이에요, 내 인생에서. 여기는 더 경쟁이 심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돈이 없는데 어설프게 근처에 사는 거예요. 살려면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동에 사야 돼. 거기 집을 사야 되는데 내 돈이 없잖아. 거기는 집값이 지금 30억, 40억이잖아. 돈이 없잖아. 그럼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못 들어오고 외곽 나가는 거예요. 경기 뭐 이쪽으로 나가는 거야. 거기서 또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좋은 집을 사면 돼요. 핵심 지역이 상권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돼? 주거의 환경이 떨어지는 것이야. 그런데 사지 말라고. 그냥 살 거면 핵심으로 들어와라. 근데 외곽으로 나갈 거면 아예 사지 마라. 저는 이 정부 정책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젊은이들에게 지금 주거에 그걸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신혼 희망타운 하잖아. 신혼 희망타운. 이름을 신혼 희망타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신혼 희망타운이 뭐야? 신혼부부에게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름을 그렇게 넣으면 안 돼. 그럼 걔네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희망을 갖잖아. 이거 희망 고문하는 건데 신혼 절망타운이라고 하든가 차라리 그냥. 그러면 기대는 안 하고 들어갈 거 아니야.
신혼 희망타운이 그러면 강남구 압구정동에 생기면 희망적이지. 그죠? 근데 신혼 희망타운 또 어디 있어? 전부 경기도에 있잖아. 무슨 저 양주, 의정부, 저기 무슨 인천 이런 데 처박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희망 없는 너네들은 나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신혼 희망타운에 살면 절대로 서울로 못 들어와요. 평생. 대대손손 못 들어와. 앞으로 300년 동안. 이 사회에서 주류가 아니라 빈익빈으로 전락하면서 외곽에서 들러리만 하다 살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후세대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럼 그걸 알고 거기서라도 행복하게 살거나 거기서 내가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진입할 것인가 고민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거기를 만들어 놓고 신혼 희망을 가지래. 희망 고문 제발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앞으로 거기 들어가신 분들도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걸 처절하게 깨닫고 준비해야지. 여기 와서 못 시작하면 나중에 인생에 성공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시대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해줘야지. 자꾸 안 되는 걸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죠?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익부 빈익빈이 얼마나 지금 심화되어 가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국가가 나에게 주는 이야기들이 과연 진짜 믿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잘 판단해야지. 그냥 그걸 아무 여과 없이 듣고 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듣고 나서 개인 스스로 나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셔야죠. 저는 정치 성향이 없지만 2016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취임사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면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국민에게 그런 얘기 해줘야지. 근데 듣는 사람들이 뭐야? 그걸 여과해서 들어야지. 아, 기회는 공평하지 않구나. 과정은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겠구나.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께서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그걸 믿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결국 그걸 믿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가 폭등해가지고 다 그지로 전락한 거잖아요. 거기서 깨달았어야지. 그럼 이 사회에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익부가 빈익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고민했었어야지. 정부 정책만 믿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지가 된 거잖아. 부동산 그지가 된 거잖아. 주식 부동산 한 사람들은 그거예요.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회는 결국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돈이 돌아간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가지고 그들이 집 사고 있으니까 나도 집 사야지. 그들이 주식하고 있으니까 나도 우량주 사야지. 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믿고 있다가 뒷북친 사람들. 기회는 공평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집 안 사도 알아서 집값 하락해줘서 누구나 집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주겠지 라고 믿으면서 집을 안 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결국은 다 그지가 된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돼? 마지막에 이제 후회한 거야. 아, 그때 내가 그걸 믿지 말고 샀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라도 올라가니까 이대로 사자? 그래가지고 5억짜리가 10억짜리 된 집을 산 거예요. 그 10억이 15억이 됐어? 다시 5억이 된 거잖아. 거기다가 나는 대출이 5억이야. 대출 이자가 또 올라가. 옛날에는 금리가 1% 2%였지 지금은 5% 6%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정부 정책을 정부의 희망 고문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잘못했냐? 그렇지 않다니까. 제가 정부 욕하는 게 아니야. 내가 대통령 돼도 어쩔 수 없어. 그런 얘기 해야 돼. 지금 이 얘기 제가 일반인이니까 하는 거지. 제가 예를 들면 이영주 대통령이야. 오늘 취임사야. 여러분 세상은 글렀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각자 생각하십시오. 이런 얘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해. 내가 누가 했으면 똑같아. 그죠? 세상은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세상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다. 다만 우리가 거기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스스로 깨달아야지. 스스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철학. 내가 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치열하게 전투를 해서 경쟁을 해서 앞서 나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무리해서라도 들어와야죠. 사야지. 2, 3억짜리 빌라를 하더라도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거예요. 거기서 또 돈 모아가지고 또 불려가지고 또 계속 올라가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셔서 결국은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근데 나는 어차피 그럴 자신이 없어.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거기서 들러리만 하다 끝나거나 또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포기하고 나올 가능성이 커. 그럴 경우에 나는 그냥 내 인생 행복하게 살겠다 라고 마음 먹으시면 굳이 서울에 들어와서 경쟁하지 마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어설프게 하는 애들, 어설프게. 돈이 없어. 근데 서울에 들어와. 와가지고 해봐야 결국 밀려나면서 뭐 대출 이자 부담하고 뭐 사기당하고 이러면 결국은 부자들에게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적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 달라져 있다. 사실 지금 서울시 강남구에 집 사는 젊은이들은 자기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집 사는 사람들은 없다. 다 부모가 사주는 거다. 사회가 구조적으로 틀이 짜여져 있다. 우리가 지금 인도처럼 뭐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계급이 정해져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이제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 앞으로는 더더욱 안 난다. 그럼 내가 개천에 살고 있다. 개천도 즐거워요. 개천도 물 흐르고 다 나와. 먹고 살 수 있어. 개천에서 사는 게 나아 그냥. 괜히 용 되려고 들어왔다가 결국은 상처받고 더 그지가 돼서 돌아간다.